안녕하세요. 모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방법하고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 정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고문은 apply.lh.or.kr LH 청약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분양 정보에서 분양 임대 공고문,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부분을 보시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밑에 매입 임대가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현재는 청년 매입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청년 매입 임대 수시 모집만 있느냐? LH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청년 매입 임대는 수시 모집하고 정기 모집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현재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집들 모아서 1년 내내 접수를 받는 개념이고요. 정기 모집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두 가지의 차이는 정기 모집이 조금 더 나오는 집 수가 많고요. 수시보다 요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공고 내용 보시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공고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만 떠있기 때문에 수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점 입주 자격 요건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자격 요건에서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시중 시세 40%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중 시세 50%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본인의 소득만 보게 돼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이 540만원 이하인 자, 대부분의 청년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기 모집하고 이 수시 모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공고문을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띄운 이 공고는 작년 10월 29일 기준으로 떴던 정기 모집 공고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입주 자격 요건이 방금 수시 모집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는 그냥 40% 50% 간단하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1, 2, 3, 4순위로 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도 보게 돼요.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이런 재산 상황까지 모두 보기 때문에 정기 모집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불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의 사이에서 가장 큰 점, 정기 모집이 대상 주택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나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정기 모집에 있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겠죠.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때 공고문 내용을 가장 확인하셔야 하고요. 공고문에서 공통 제출 서류라는 것이 있어요. 공통 제출 서류는 꼭 챙겨주시고 그 외에는 내가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추가 제출 서류에서 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예로 들었을 때
이 수시모집 공고에서는 신청 요건이 굉장히 쉬운 편이죠.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이하인 자, 540만 원 이하인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느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아래에는 다 해당이 안 되고요. 나이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니까요. 청년에 해당이 되겠죠. 네. 19세군요. 네. 청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 모집과 정기 모집의 또 하나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계속 공고가 떠요. 그래서 공고를 보시고 바로 접수를 하셔야 그 공고 안에 있는 집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시면 선착순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입주 자격 요건 여기 보세요. 선착순 수시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을 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기 모집에서는 위를 봐주세요. 인터넷으로 먼저 청약을 신청한 다음에 내가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발표가 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보통 서류 접수하는 건 본인 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LH 지사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자격검증과 소명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지역에 내가 집을 고를 수 있는 순번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 예비자 순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택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순번이 5번이다. 그러면 저는 5번째로 집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시는 거라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의 차이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서 또 하나의 팁을 제가 드리면 공고문 하단 쪽을 보시면 이렇게 청약 매입 임대 주택 목록 엑셀과 Q&A가 있어요. 이 기타 첨부 파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첨부 파일의 엑셀을 열어보시면 매입형과 건축형 두 가지로 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매입형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산 뒤에 LH가 조금만 수리해서 아니면 이제 청년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나 이런 옵션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 옵션들 정도만 갖추고 바로 임대하는 집이고요. 건축형은 LH가 집을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낡아요. 오래된 주택이에요. 아니면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결국은 건축형이 보통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같은 주소에 비슷한 동에 있는 여러 집이라면 매입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개인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집을 고를 때 교통을 중시한다. 아니면 나는 학교 근처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순번이 있을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순위. 그리고 내 예비자 순번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엑셀을 보시고 아, 나 이 집 마음에 들었어. 이 집 마음에 들었어. 어느 정도는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청년 매입 임대는 입주 자격도 굉장히 간단해요. 무주택자이기만 하고 내가 이 세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인 미혼인 청년이기만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도 지금 보시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풀어놨죠. 청년들 중에 월 소득이 540만 원 이상인 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위 몇 퍼센트 수준이겠죠. 나머지 분들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특정 사업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내용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이 내용이 이 말이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에서 유의사항은 우선은 공고에 있는 것도 보시고요. 자, 공고 목록을 보시면은 정정공고, 지금 이건 옛날 거 정기모집 거를 띄워놨는데 가장 최근 공고로 띄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시모집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Q&A를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과 수시모집의 차이 이렇게 나타나죠. 일반 공급 분기별 1회 모집 공고, 수시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거고요. 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일반 공급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공급에 나오는 집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집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신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대학교 인정 기준, 원격대학이나 사내대학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된다. 이 대학교 인정 기준을 보는 건 나이대가 만 19세에서 39세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교 졸업했는데 하시는 분들 나이가 해당이 되신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 꼭 이 두 가지예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겹치면 안 돼요.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날짜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날짜가 서로 겹치면 결국에는 중복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고요. 네, 계약 중에서 주택 소유하게 되면은 재계약 불가능해요.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공고에서 공동거주하는 집도 가끔씩 나와요. 공동거주하는 집은 형제 자매가 함께 신청을 해서 같은 집에 사셔도 되시고, 아니면 친한 친구 있잖아요. 친한 친구랑 같이 신청을 해서 살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순번이 있기 때문에 꼭 친한 친구랑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꿀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나 신청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보통 LH 콜센터로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매입 임대는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콜센터 직원분들은 사업이나 주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신청하는 지역의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제가 의정부에 있는 집을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의정부 주거복지센터의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게 되면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 집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아까 공고문에서 엑셀 보셨죠? 엑셀 집 찾아보는 꿀팁, 동네 분위기 파악과 교통 상황, 주차 여부 등을 모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진짜 꿀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